오래간만이군요. 마누라한테 듣는 인사치곤 참 고약하군. 오랜만이라. 애들은 잘 있어요? 당신이 주는 엄청난 돈 덕분에. 도장은 가져왔겠죠? 꼭 이래야만 되는 건가? 그러라고 각각 시킨 거야? 애들은 내가 잘 키울 거야. 생활이 안 되면 미국에 있는 이모한테 보낼 거고. 1977년 5월 장영자는 첫 남편 김모 씨와 이혼을 하고 같은 해 12월 고려제강 대표 홍모 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정상적인 사업보다는 사채나 부동산 투기 등 비정상적인 축제 수리에 흥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영자는 1978년 신안 해저 보물 밀매 사건으로 치안본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그녀에게 나타난 사람이 이철이 중앙정보부 차장이었습니다. 날 알아보겠어. 오랜만이시군요. 막강한 배우를 가지고 있는 여자라고 들었는데 여기 와 있다니 희한하지. 내가 당신을 신문하러 온 곳은 해저 유물이 아니라 국가 원수와의 내통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잘 오셨군요. 근데 내가 왜 이런 조사를 받죠? 난 아무것도 한 말이 없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신 뒤에 큰 봉황새가 있다면서? 당신은 우리 중정에서 요주의 인물로 내살해왔어. 중정? 여기가 정보부예요? 헛소리 하지 마시. 내가 실망할 테니. 장영자와 이철이의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장영자는 이철이의 도움으로 1978년 9월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영자는 홍 씨와 곧바로 이혼을 하고 1981년 2월 이철이와 화려한 세 번째 결혼을 하면서 또 한 번 장안의 화제를 뿌립니다. 아유, 훌륭하다, 훌륭해. 그게 그렇게도 좋은 기요. 아유, 이거 대단합니다. 아, 세상에. 어젯밤 꿈자리가 좀 이상하더니 말이에요. 아마 이 골동품 꿈을 꾼 것 같아요. 뭐요? 고려 청자라도 본겨? 아니, 오늘 다 보시면 다음부턴 저희 집에 오실 일이 없잖아요. 오늘은 그만들 보시고요. 가셔서 저녁 식사나 좀 하시죠. 제가 오늘은 특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요리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좋은 구경하고 밥까지 얻어먹는구만. 배가 고팠어요. 제가 직접 만든 요리를 드시는 남자분들은 제게 특별한 손님이죠. 회장님은 주중에 그래도 언제가 시간이 좋으세요? 내는 목요일이면 비교적 시간이 돼요. 그럼 매주 목요일날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해요. 골동품도 구경하고 술도 마시고요. 그거 좋습니다. 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소위 장영자의 모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장영자는 이 모교회 모임을 통해서 재력가들과 친목을 가지며 그녀 자신을 재계에 알리는 방법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은행의 대출 금리가 20%를 넘고 있고 사채 시장에서는 연리를 따져서 50% 선까지 거래되고 있는 실정인데, 아니 현금 100억 원을 10% 내외의 금리로 빌려준다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여보, 당신은 어떻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그 대신에 조 회장 주식 내부자 거래를 트면 되잖아요. 주식 투자 정보를 얻자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영토건하고 일신제강 어음을 너무 많이 유통시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정치자금 조성용이라고 하더라도 공영토건하고 일신제강 어음을 쉽게 사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쪽 어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야, 역시 당신 나보다 한 수 우위구만. 코롱 건설을 팔라. 회장님께서는 건설에 별재미 못 보셨겠지만은 전 자신 있어요. 중독 쪽에서도 선이 좀 있거든요. 장에서 발이 넓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벌써 중동 왕족들까지도 장에서 치마폭 속에 있었다는 거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좀 움직이면 한 5억 불? 아니, 한 10억 불쯤 되는 공사를 수주받는 건 별 문제 없을 거예요. 건설 사실라 카모 우리 호텔까지 같이 사이소. 호텔까지요? 건설만 팔 수는 없습니다. 우리 코롱 호텔까지 같이 사이소. 좋아요. 호텔까지 같이 사겠어요. 얼마면 되겠어요? 건설 사실라 카모 우리 코롱 그룹에서 건설 쪽에 집을 보증해 줬던 거 은행에서 해제해 줘야 합니다. 은행 지불 보증? 그 문제만 해결해 주이소. 그러면 내 장 여사한테 기꺼이 건설 넘겨드리지요. 좋아요. 해결하겠어요. 현찰 300억입니다. 장 회장님, 우리가 빌리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우리 쪽 어음을 달라고 하시는데, 이 공영토건이나 일신제각은 우리 회사는 신용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서로 어음을 맞교환하면 우리가 손해란 거죠. 또 장 회장께서는 우리가 알려드리는 투자 정보에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찰에 대한 이자를 11% 한 거 아니겠어요? 시중 금리로 따져도 파격적인 조건이 아닐 수가 없죠. 주식 투자 정보 알려준 대가로 여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뭐 첫 번 거래인 만큼 장 회장님 요구대로 하죠. 그러나 어음을 배로 끊어주는데 11%는 싼 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자가 붙을 경우 우리 어음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보죠. 사실 주식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도 저로서는 상당히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부터 대림선업 동아건설, 한양주택주를 중심으로 매입을 시작해. 네? 하필이면 왜 물량이 남아돌고 주당 가격이 가장 비싼 건설주에 투자를 하십니까? 나한테 생각이 있어. 저 회장님, 아직은 주가 전망이 그리 밝지 않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웬 말이 이렇게 많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네, 알겠습니다. 이 무렵 명동의 사채시장과 금융기관에서는 공영토건 부도설이 나돌고 있었으며 장영자 쪽에서 어음 결제를 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전국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많아서 자금 압박을 느낀 건설업체들이 도산할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으며 잘못하다가는 나라 전체가 장영자 한 사람으로 흔들리게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드디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에서는
장영자를 연행할 방침이라는 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구속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규광 씨가 영부인의 숙부지만 구속을 시키지 않고서는 여론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 이규광 씨가 장영자한테 이용당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규광 씨도 처신하는 데 있어서 신중했을 부분이 많습니다. 처음에 발표했을 때 외관관리법 위반이라고 했던 것이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은행에서 건설 쪽 지불 보증을 해제했어? 알았어. 결국 장영자는 불가능하리라 생각했던 은행 지불 보증 문제를 해결하고 맙니다. 장영자한테 연락해. 건설 넘기겠다고. 이것은 과연 이동찬 회장에 대한 장영자의 마지막 대례였을까? 훗날 장영자는 이날 롯데호텔에서 자신이 이 회장을 만나 계약서에 사인했다면 결국 이 회장도 사기 사건에 연루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